준비를 해봤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에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고용센터별로 약간 다른 또 첨부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청을 기준으로 서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서울청에 대부분 저희 관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이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여행사에서 5년 정도 인사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무사로서 한 14년 정도 업무를 했고요. 그러면 고용유지 지원금 이제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이라는 게 이름하고 명칭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종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명칭도 비슷하고 유사하고 요건도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우리가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분류를 시작하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사에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지원금은 저희 정확히 제목을 보자면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우리가 크게 제가 나눴을 때는 3가지 정도로 나눴어요. 의미 있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이거는 크게 휴업, 휴직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는 우리가 근로자들이 휴직이나 휴업을 갈 때 무급으로 가느냐, 유급으로 가느냐 이런 기준으로 나눴고요. 유급으로 가더라도 휴업과 휴직 그 기준이 약간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건 이 3가지 중인데 2번 이 무급 휴업과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은요. 요건이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요. 우선 10인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노동위원회에 무급을 주겠다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 승인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신청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서울청에 알아보니까 하나도 신청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이미 3개월 이상의 유급 휴업을 보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거는 조금 마이너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고용유지 지원금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은 지금 요건을 살펴보면 5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산량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용 조정이 불가하게 된 사업주가 이제 일단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요건은 여기 나와다시피 기준달이라 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 지금 현재의 그 직전 3개월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3번이거든요. 3번 잘 보이십니까? 올해 이번 달 만약에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달의 매출액과 비교해서 1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전월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직전년도 월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이 3가지를 보는데 이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당해 업종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행업계에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요건을 까다롭게 준수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번에 고용센터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업종 내린 부분은 여행사, 여행보조 서비스업, 숙박업 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7가지 그 요건에 어려운 것들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여행사라는 거하고 매출액이 저번 달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졌다, 그런 자료만 제출을 하면 이번에 인정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그러니까 만약에 3월 달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번 달과 1월 달 비교를 해서 매출액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기업이 고용유지 계획서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고 감축해 나가는 방문 대신에 직원들한테 휴업이나 휴직을 보내서 회사의 직원들을 유지를 시키겠다라는 것으로 계획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 계획에는 계획 수립 내용이나 이런 것들 뒤에서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전월과 이번 달의 그 매출액 비교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노사협의, 보통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하고 사용자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휴직을 할 것이냐 휴업을 할 것이냐, 휴업을 한다면 누구를 보내실 것이냐, 이렇게 팀별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 계획서를 그 노사 합의를 해서 근로자 대표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명을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인데, 협의라는 것은 의사협치의 교환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휴업하고 휴직 이런 것들은 만약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통사임금의 100%라든지 그 평균임금 70%를 지급을 하면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로자하고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약에 노사협의회가 사업장에 있으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협의회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를 이번 기회에 뽑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근로자 대표라 하면 근로자들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장기 근속자라든지 연장자라든지 근로자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과반수의 어떤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 대표로서의 과반수 동의를 위임장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계획서는 한 달 기준으로, 우리가 이 법의 표현은 여건에 따른 1개월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건에 따른 1개월이라는 말은 그냥 달력상 1개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또는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이렇게 한 달 기간으로 신청을,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계획서가 이제 사전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계획의 내용이. 그거는 미리 하루 전에 무조건 고용센터에다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지원금을 청구받을 때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계획서의 내용이 수정이 될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 유지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해야겠죠. 그래서 휴업, 휴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용어가 좀 비슷하면서도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휴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사가 또는 팀이 잠시 문을 닫는 거잖아요. 모든 근로자가 안 나오는 걸 우리가 보통 휴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기준으로 문을 닫았을 때 휴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휴직은 개인 사유로 보통 이제 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병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렇게 개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여기 그 고용지원금과 관련된 그 부분은 약간 달라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약간 다른 게, 휴업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아예 휴업을 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하루에 4시간 또는 주 3일, 주 하루 이렇게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단축하는 경우도 휴업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교대제 개편,
그다음에 한 달 이내에 휴업하는 것을 고용센터에서는 휴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휴직은 한 달 이상의 휴직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게끔 조치하는 경우는 이 휴직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에 그 임금, 그러니까 우리 유급이지 않습니까? 유급으로 임금을 주셔야 돼요. 법적인 기준은 원래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 또는 통사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통사임금을 주도록 돼 있고, 우리가 통사임금이라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그냥 주 40시간 일 8시간을 근무했을 때 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연장 근로도 없이 어떤 뭐 인센티브나 상여 이런 걸 다 빼고 순수 기본급이라든지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직책수당, 이런 한 달 내내 내가 주 40시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들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통사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사임금이 사실은 낮을 거예요. 평균 임금의 70%보다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평균 임금의 70%보다는 통사임금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사임금이나 평균 임금의 70% 중에 낮은 금액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휴업 조치를 하실 경우에는 70% 또는 통사임금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휴직은 이제 한 달 이상의 휴직을 말씀을 드렸는데, 휴직은 정한 바는 없어요.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노사 협의 때 얼마를 줄 거냐,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의 50%를 줄 거냐, 70%를 줄 거냐, 통사임금의 100%를 줄 거냐, 이렇게 합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유급 지원금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된 임금의 3분의 1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급으로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요건은 고용유지 조치 기간인 아까 우리가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했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은 근로자를 고용조정을 시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용조정이라 하면 이제 정리해고, 희망퇴직,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러니까 합의해지라든지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용유지 조치에 반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직 말고는 고용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그 부분을 되게 유의하셔야 되고, 계획하실 때에도 미리 예상되는 희망퇴직 인원이나 정리해고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 인원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원 수준은 7페이지입니다. 지원 수준은 이제 휴업과 휴직이 동일한데, 그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의 3분의 2까지 1일 한도 66,0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로 치면 대략 198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통사임금 100%를 지급하기로 하고 한 달 휴직을 갔을 때 회사는 3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3분의 1을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겁니다. 198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원 기간은 우리가 아까 말한 한 달치 이렇게 계획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일 한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 절차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휴직으로 갈 것이냐, 휴업으로 갈 것이냐. 휴업으로 간다라고 하면 뭐 해외여행부, 국내부,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부서별로 몇 프로의 휴업을 갈 거냐, 50%로 가실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을 당직을 세울 것이냐, 또는 월수금으로 가도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것은 회사 내부적으로 일단 우선 수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 수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반드시 이 휴업 기간 중에라도 나와야 되는 부분,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일단 빼고 유휴인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유휴인력이 우리가 업무가 지금 100% 100에서 당장 필요한 부서별 당직 인원 한두 명, 딱 2명씩 빼고,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10명씩 남았다. 그럼 10명 중에 50%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100% 다 보낼 것이냐, 아니면 6개월까지 이게 기간이 가능하니까 순차적으로 50%, 60%, 70%, 80%, 90% 이렇게 계획을 미리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원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일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 빨리 원상 복귀가 되면 이 지원금의 자동이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선 원상 복귀를 원하는 어떤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신에 또 이 금액이 굉장히 커요. 10명만 해도 아까 말한 대로 200만 원이면 2천만 원이고, 6개월이면 거의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거의 1억이 넘게 나가는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원금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고용센터나 노동부에서는 우리 여행업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편하게 일단 해주고는 하지만, 이 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는 좀 표현을 장미라고 표현을 해요. 받을 때는 좋지만 가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규모가 큰 지원금이 나갈 때에는 서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도 악용하시면 안 되고, 항상 미리미리 계획과 다른 부분은 고용센터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서류를 보충을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센터에 하루 전에, 늦어도 하루 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지 조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직원들을 휴직 또는 휴업을 시킵니다.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한 달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원금을 신청해도 또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서류들이 많이 들어가요. 휴업 기간 중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출퇴근도를 보고 휴업 계획대로 근무를 시켰는지. 그 예전에 언제죠? 메르스 때나 그 전에 사스 때에도 유사한 이런 지원금을 많이 활용을 하셨었는데, 꼭 이 고용센터에서는 이 지원금을 받는 그 기간 중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나와서 우리가 휴업하기로 한 계획 인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나, 시간이 4시간만 근무한다고 해놓고서 8시간 종일 근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정수급으로 간주를 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휴업은 근로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약간 그 쟁점이고요. 총 근로시간이라 그래서 만약에 3월 달에 고용유지 계획이 들어간다고 하면 직전 3개월에 3개월 평균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 3개월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그 직전 3개월은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유급 휴가를 보냈다거나 연차 휴가를 보낸다거나 단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3개월 이전 3개월, 거의 6개월 전 거를 보는 거죠. 그 직전 3개월의 평균보다 100분의 20% 이상 휴업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3월에 들어간다 또는 4월에 들어간다고 하면 작년 10월, 11월, 12월 이 근로시간을 봅니다. 이 근로시간이 예를 들어서 보통은 주 40시간 또는 한 달 약 200시간 되거든요. 200시간이다. 그리고 10명이면 2000시간이다. 라고 하는데 요번에 다 반근무만 시킨다. 라고 해서 1000시간만 시키겠다. 라고 하면 50% 이상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20% 이상만 맞추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에 비슷하게 이게 줄이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까다롭게 보겠죠. 꼼꼼하게 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20%보다는 최대한 그래도 한 50%까지는 줄이셔야 서로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총근로시간이라 하면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주 40시간,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친 시간을 총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연장근로는 기록되거나 인정되거나 급여가 지급된 연장근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이 사무직이시기 때문에 이 연장근로를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의로 남아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회사에서 인정하지도 못하는데 연장근로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카운트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포괄임금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급여에 월 또는 주 10시간분, 20시간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급여 수당이 명확하게 급여 명세서에 찍혀 있고, 그런 것들만 연장근로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합친 거보다 대비 20%를 줄이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고용 유지 기간 중에는 연장으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시면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휴업보다는 사실 이제 휴직이 좀 더 지원하시거나 계산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휴직은 아예 이제 통으로 뭐 1개월 이렇게 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회사마다 어떻게 보면 특성이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건 개인별로 한 달 이상 휴직을 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휴직제도를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휴직은 일단 1개월 이상의 휴직을 시키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휴직을 시키시면 되시고, 그 기간 중에 임금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 그 기준은 아까 말한 대로 평균 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50%로 할 거냐, 70%로 할 거냐, 이걸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휴직도 지원금액이나 지급기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휴업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 수당의 3분의 2까지 1일 한도 62,000원. 그래서 대략 임금 근로자가 400만 원 임금 근로 받는 400만 원 임금 근로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평균 임금의 70%가 대략 이제 한 28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지원금을 받는 게 이제 3분의 2까지 맥시멈이 이제 19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임금 근로자 43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은 이제 상한선에 걸려요. 예. 이제 43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이제 어쨌든 맥시멈은 198만 원이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상한 기준은 대략 430만 원 정도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유의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지원금입니다. 물론 다른 지원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용보험 이 기금에 나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이 사실 요즘 굉장히 고갈되어 있고 재원이 넉넉한 편도 아니라서 항상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우리가 회사가 어렵다라고 해서 모두 다 데려가기 어렵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축소를 시키시거나 정리해고를 하시거나 희망퇴직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고용 아까 말한 계획위원회에 포함시키시면 안 되고 미리 일단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시키시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 왜냐하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에는 이직할 데가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나중에 4개월, 5개월, 6개월에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가 우리가 고용조정으로 이직 확인을 하게 되면 상실신고할 때 우리가 고용조정이 23번부터거든요. 상실신고할 때, 이직 확인서 할 때. 그래서 23번을 항상 조심해서 항상 하셔야 돼요. 요거를 수정하는 순간 바로 대로가 100만 원을 떼려고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정하는 것 자체가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다고 일단 우선 보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넣게 되면 우리 고용조정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이 피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지원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징계해고, 정리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많냐면 지원금 신청 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람들에 포함해서 지원금을 받고 나중에 강원으로 신고하면 이게 근로자들이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근로자들이 문제를 삼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또 이렇게 지원금이 문제가 되고 퇴사 사유를 자발 퇴사를 했다가 나중에 나 실업급여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정을 해버리면 부정수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제일 많고요. 그리고 뒤에 또 많은데요.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또 신규 채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원을 정리해야 될 상황인데 유지하고 있으니까 신규 채용은 또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순된 행위지 않습니까? 모순된 행위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은
이제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계획서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해서 초과하여 시행되면, 초과하여 시행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50%만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90%, 70%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 계획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만큼 지급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50% 이상 계획과 다르다라고 하면 전부 부지급이 됩니다. 지원금 기간 중에 지원금이 전혀 나가지 않아요. 기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회사를 말하는 거죠.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신청서를 내는 것 자체를 받으려고 하는 자로 보입니다. 내가 지원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청서를 내는 순간 이미 우리는 이 부정수급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페널티는 이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 또는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액에서 5배까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당연히 다른 지원금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수 위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계획과 달리 출근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점검 나가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계획서 제출할 때 신분증하고 출근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이게 다 매칭을 해서 나오지 말아야 될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가 제일 많거든요. 이런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계획과 추가로 더 한다거나 종일 근무했다거나 이런 경우 많고요. 그리고 유급으로 우리가 70% 주겠다라고 저기 해놓고서 나중에 지원금 받으니까 우리가 더 낮춰서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부정수급 아닌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무급휴업이, 무급휴직은 지금 아마 고려하실 사항이 안 돼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금 이걸 신청해봤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동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우리 그 법적인 기준인 휴업성의 70% 이하로 주겠습니다라고 승인을 해도 승인이 웬만해서는 잘 안 나요. 그 승인율로 제가 보니까 신청자조차도 올해 한 건이라 하더라고요. 한 건이고 승인도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승인조차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이미 또 3개월 무급 휴직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한 그 유급 우리 휴업 계획을 3개월 이상 한 회사가 요게 지원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심사를 거쳐요. 여러 회사가 오기 때문에 또 승인을 거치면 이게 확률적으로 몇 프로가 인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이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아까 앞서 말했던 유급휴직 이 제도를 운영을 해보고 3개월 후에 이 요건이 해당이 되겠다고 하면 요거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가도 이제 장담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 또 승인 과정이 있어요. 심사 과정이 있어요.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도는 대략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냐, 또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한번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공드린 그 서류에 보시면은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 휴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보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목이라고 잘 보셔야 돼요. 신청서가 굉장히 다양하고 제목이 살짝 다르면서도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첨부 서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용유지 조치, 휴업 등 계획 신고서입니다. 요 신고서로 일단은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내용은 신고서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장 정보를 적어주시고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에다가 제가 수정한 내용 파란색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프린터에는 이게 표시가 안 되죠. 휴업이면 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이면 조정 두 개 다 해당이 된다면 두 개 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근로시간 조정은 아까 말한 주 40시간 이내로 하는 경우, 휴업은 아예 안 나오되 한 달 이내로 가는 경우, 2주면 2주, 3주면 3주 이런 경우에 이 계획서를 쓰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20% 이상 단축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점 아까 말했다시피 직전 4월, 5월, 6월에 총 근로시간을 기입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연장 근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월 대략 한 달에 174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만약에 근무를 하면. 예. 그리고 유급까지 포함하면 대략 209시간이잖아요. 한 달 그 급여가 우리가 209시간 분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9로 계산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사업장에 연장 근로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10명이고 한 달에 209시간을 근무했고 그럼 뭐 2090시간이 이제 기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4, 5, 6 평균을 여기다 적으시고요. 이걸 한 달씩 적으시고 여기에 이제 평균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장 근로가 거의 없으신 분들은 영어를 적지 않으셔도 되고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거의 없거나 포괄임금을 운영하시는 사업장 일부 말고는 여기에는 기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연장 근로를 우리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회사 혹시 있으세요? 연장 근로가 체크를 카운터를 하고 급여 수당을 매월 그렇게 지급을 하는 사업장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으실 거예요. 있다 해도 이게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를 넘냐 안 넘냐를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한 50% 이상, 80% 이렇게 차이가 나면 꼼꼼하게 따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본 이 숫자 자체는 이거와 우리가 그 계획 그 시간이 20% 이상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평균 총근로 시간 직전 4, 5, 6 데이터를 기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유지 기간은 대략 보통 이제 한 달 보통 하니까 한 달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한 달 기준으로 표시를 하시고 이 계획서는 한 달 기준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4월 한 달 이렇게 4월, 5월, 6월 또는 3월 15일날 신고했다. 그러면 4월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치 계획서를 내는 거예요. 미리미리. 네, 그래서 한 달 기입을 하시고 이게 이제 근무일수 일요일, 토요일 뺀 22일이면 22일, 21일인 경우도 있고 20일인 경우도 있고 달마다 다르죠. 이런 기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에 피보험자 수, 근로자 수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50명 중에 몇 명이다.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 다 한다라고 하면 다 50명, 25명이면 25명. 그 대상자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에 총 근로 시간. 이게 이제 줄인 근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이 아닌 주 20시간만 다 전 근로자들 주 20시간만 시키겠다. 또는 주 1일 근무만 시키겠다 하면 그 계산이 나올 거예요. 8시간 곱하기 10명 곱하기 39, 22일 이렇게 하면은 대략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 데이터 정리하는 파일이 그 뒤에 있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축 근로 시간이 몇 시간. 그래서 단축률이 이게 이제 20%가 넘게 숫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요. 이 부분이 이제 20% 숫자가 나와주셔야 되고요.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에 어떻게 임금 지급을 하시겠습니까? 법적인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100. 평균임금 산출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죠? 그래서 직전 3개월 받았던 임금과 1년 동안 받았던 상여금을 나누기 12한 최종 3개월분이 이제 평균임금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70% 또는 통상임금, 월 기본급의 100%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작은 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뭐 그 이상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그 이상으로 갈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임금대장 뭐 뒤에 청구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청구문서 보시면 취업규칙. 이 취업규칙은 왜 요청을 하냐면 왜 요청하실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 회사의 근로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 정도를 확인하시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아까 말한 대로 연장 근로를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요 서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유급 어떤 그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실 것 같아요. 공단에서 센터에서요. 그래서 아무튼 취업규칙을 보시면 제출하시면 돼요. 혹시 저희 그 단체협약은 없죠? 저희 사업장 중에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 없으시죠? 예. 그러면 단협은 뭐 없으셔도 되고 취업규칙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출액 아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업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꼼꼼하게 15% 떨어졌냐 20% 떨어졌냐 이런 매출액 데이터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지만 적어도 이번 달과 저번 달의 매출액 비교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돼요. 15%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계, 상관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할 때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이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그 근로자 대표랑 협의했는지 또는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거 입증을 하기 위한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계획서인데 이게 너무 작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다 다 기입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별도로 보통 작성을 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첨부문서를 정리해봤습니다. 첨부문서를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고용유지 조치, 아까 말한 대로 이번 달에 우리가 휴업 또는 휴직을 하는 대상자가 누구다. 이거 누구고 몇 시간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이건 아까 말한 취업규칙. 그다음에 매출액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거 했고 요것도 노사협의에도 말씀드렸고 근로자 대표 위임장. 아까 협의를 근로자 대표랑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로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거죠. 과반수 이상의 지지받은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휴업 계획자 명단 및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은 이제 얼굴 이제 매칭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최근 1년분 임금 대장 요금 그리고 출근 카드 또는 출근簿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제 그 회사마다 좀 다를 거라서 그 휴업 방식으로 가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예 회사에 안 나오는 거죠. 2주든 3주든 이렇게 안 나오는 휴업 방식으로 갈 수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 방식이죠. 네, 주 하루 나오거나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나눠봤는데 휴업,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휴업은 1로 표시하고 출근일은 뭐 0으로 표시하고 약정휴일 이런 거 표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근로자가 첫째 주는 다 근무를 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는 아예 쉬고 네 번째 주 다시 나온다. 그래서 2주의 휴업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날짜별로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날짜별로 한다는 의미는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날 갑자기 나오지 않아야 되는 날인데 너 이날 나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해외에서 연락이 오도록 돼 있으니까 이날 나오고 대신에 이날 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리?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변경 신고 안 하고 그냥 요거 제출한 다음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갔다가 이날 현장 점검을 나오게 되면 김갑돌이가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 계획이 아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근로자별로, 날짜별로, 휴업, 휴직, 휴업, 근로 이거 다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다 표시해서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합계 숫자가. 이 합계 숫자가 우리가 아까 계획서상의 그 20% 이하로 신청했던 그 숫자하고 이제 일치해야겠죠? 맞죠? 예, 우리가 총 근로시간은 6,000시간이고 뭐 반을 줄여서 3,000시간을 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에 3,000시간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증명 자료가 들어가야 이제
따끔하게 넘어가겠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사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 경우에 이제 아예 시간을 적어주는 거죠. 시간. 단축 시간이 4시간. 인간돌이는 이번 주는 첫째 주는 4시간을 줄이고 아예 세 번째, 네 번째 주는 아예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단위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단축. 근로시간 단축 단위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계 시간이 나오겠죠. 이 합계 시간은 우리 처음 계획서에 제출했던 그 시간의 그 20% 이상이 돼야 되겠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은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6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야 되는 서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전년도 동월 비교. 예를 들어 3월로 기준할게요. 전년도 동월 비교해서 우리가 20%, 15%를 원래 떨어져야 되고요. 전년 평균 비교해서 또 15%가 떨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선택. 그리고 전월 비교해서 15%가 떨어진 것이 이제 이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이제 아까 말한 이 데이터가 됐던, 이 데이터가 됐던, 요 데이터가 됐던, 요 데이터랑 비교할 때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제일 편한 건 그냥 저번 달 거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매출액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월별 매출액 비교표를 제출하시고 여기에 숫자를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예. 그래서 매출장이나 이런 게 이제 확인하기가 되게 곤란하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런 거 국세청에 가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3월달치, 2월달치 이런 것들을 내셔서 편한 자료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원본 대조표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본 대조표를,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면 다 이거 원본 대조표를 다 찍어주시고요. 이제 7페이지가 이제 노사협의와 관련된 서류. 아까 말한 대로 협의라는 것이 이제 의사 교환의 과정을 거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합의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근로자랑 합의해서 가면 제일 좋고 반발이 없고 수용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찌됐든 이제 법은 협의를 요구합니다. 협의 과정. 협의라도 해라라는 것이죠. 합의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게 협의라도 해라라는 것이고, 이 회의록을 간단하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 참석자 누구, 회의장소는 누구, 보통 참석자라 그러면 이제 경영진이 되고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아까 말한 대로 근로자 대표라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지지받은 자인데 이게 복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한 명이어도 되고, 두 명이어도 되고, 세 명이어도 되고, 부서별로 한 명씩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우리가 노사협의회가 있다 그러면 보통 노사협의회는 세 분이잖아요. 세 분으로 가시면 되고, 그분들의 위임장만 받으시면 돼요. 예, 위임장만 받으시면 되고, 협의사항은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고용유지 조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회사 계획은 이렇다 라고 이렇게 일단은 제안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한 달 동안 할 것이고, 한 달 동안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20시간만 근무하자, 또는 주 2일만 근무하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예시니까 이거는 회사 사정에 맞춰서 조금씩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목차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빠짐없이 가셔야겠죠. 내용은 다르더라도 이런 목차 정도는 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게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용유지 기간 중에 얼마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불하겠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그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또 이게 또 되게 또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우리 회사의 통상임금이 뭐냐서부터 해서 또 고용센터에서 문제 아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툼의 여지가 없는 통상임금은 이제 기본급, 그 다음에 직책수당처럼 팀장수당, 조장수당, 직책수당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직무수당,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식대 요금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보통 10대에는 10만원씩 그냥 일괄적으로 쫙 나가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통상임금이라고 보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제 간혹 이게 독립생성 수당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볼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 기준대로 통상임금의 100%를 줘야겠죠. 매월 받던 쉽게 안 받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월 받던 300일, 300, 400일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휴수당 얘기가 이게 왜 나오냐면 아예 막 휴업이나 이렇게 해서 근무 자체를 안 해버리면 이 휴업수당의 논쟁이 별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안 주는 것만이고 아니면 아예 그냥 그 기간을 통으로 해서 휴업수당을 정하시면 되는데 부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런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이슈거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용센터 기준은 일단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예 그 통으로 휴직을 하면 그냥 주휴수당도 주는 걸로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간단하게 만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휴수당 지급 기준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정휴일은 거의 없잖아요. 저희 약정휴일 거의 없죠. 토요일날 혹시 유급휴일로 급여 주시는 회사 계세요? 있으세요? 없죠? 네, 거의 없을 겁니다. 토요일은 지금 이미 다 무급으로 가실 거예요. 그 임금이 기본급이 209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면은 토요일은 다 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2000년 이전에 있었던 기업들이나 이 유급이나 이런 제도가 있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타 이런 내용들은 뭐 회사 사정에 맞게 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휴업 대상자들 휴업을 시켰는데 뭐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이런 소득이 발생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런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고 아예 이직을 이제 해야겠죠. 예. 그러지 않고 여기서 유급으로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고용센터에서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도 다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잘 설명을 해야겠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그러면 회사는 변경 신고를 하셔야겠죠. 이 사람을 뺀다거나 아니면 아예 사직서를 받고 아예 거기 이직하실 것 같으면 사직서를 빨리 받으셔야 되겠죠. 자진 퇴사는 상관없으니까요. 자진 퇴사로 인한 그냥 사직서를 받으셔야 깔끔하실 것 같아요. 근로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서 이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서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한테 서명을 받으셔야 되고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그 휴업 계획이 있는 그분들은 웬만하면 다 받으셔야겠죠. 왜냐하면 나의 어떤 결정을 이분들이 하는 거니까, 근로자 대표들이 하는 거니까 이분들한테 가능하면 되도록이면 다 서명을 받으시라. 50% 일단 기준입니다. 50% 이상 다 받으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자, 이것은 이제 노사 협의한 결과 이렇다는 것을 회사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사유 간단하게 이제 적으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업무량이 전혀 많이 감소했고 얼마나 감소했고 그다음에 뭐 향후 예약 물량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전무하다 또는 전년 대비 10%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겠다. 다만 고용을 줄이거나 조정을 한 대신에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 직원들을 데려가겠다 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방법은 아까 말한 휴업 또는 휴직 또는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업 실시 후에는 당연히 즉시 복귀하는 걸로 회사가 알려줘야죠. 또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3개월 이렇게 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예 우리는 3개월 동안 가자. 그래서 첫 번째 달은 휴업 30%, 두 번째 달은 50%, 70%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미리 계획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또 번거롭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씩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변경사항을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 기준으로 계획을 하십시오. 이것도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업 통상임금 내용 이런 것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은 이제 고용센터별로 약간 다른 서류들을 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청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 종로구, 서초, 성북, 동대문 여기가 이제 서울청이고요. 마포 이쪽은 이제 서구청, 좀 청이 달라요. 근데 지금 제가 서울청 기준으로 갔는데 서울청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별 전화번호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개별 전화번호와 아까 말한 주민등록증 4번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청은 또 다른 서류를 어쩌면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 안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조금 유연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이 점검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원금이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용이하게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들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1년분 임금대장을 요청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유급 금액이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평균임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한 달치 임금대장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출근카드나 출근보험. 자, 이 부분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출근부 관리하시는 회사 계세요? 네? 출퇴근부 일부 조금 있으시네요. 그리고 종류가 이제 다양할 텐데, 뭐 타임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식 지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태그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수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전자 방식으로 하시는 사업장이 많이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얼마 그렇게 되지도 않네요. 한 20%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원칙은 이 출퇴근 데이터라는 것은 여기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것은 전자적 방식에 의한 데이터를 요구를 해요. 예, 아까 말한 지문, 태그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은 사실은 그거 잘 안 하거든요. 안 하거나 수기로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 출퇴근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전자적인 제도를 도입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상황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또 돈 들여서 설치해야 되고 사라고 하면은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도 출퇴근부는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운영을 하시고, 당연히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에도 그 출퇴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은 계속 휴업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지원금 신청할 때 그 데이터를 또 요구를 해요.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미리 회사마다 조금 양식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출퇴근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부는 따로 양식은 안 만들었는데 뭐 회사마다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특별하게 뭐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 그다음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연장 근로 시간, 그래서 하루 근로 시간, 머무는 시간, 이 정도만 데이터 한 달치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별로 하셔도 좋고, 팀별로 해주셔도 좋고, 전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로 하셔도 좋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연장 근로 시간 이 정도. 그다음에 날짜별로 아까 근태표 유사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처음에 제출했던 이런 방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월 날별로 해서 휴,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리스트별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식은 뭐 구애받지 않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가 다 그 관할마다 다 있거든요. 고용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리 관할에 그 기업 지원과라고 있어요. 그 기업 지원과에서 이 장려금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업 지원과 중에서도 뭐 역할이 다 다양한데, 보통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가 고용 장려금 담당자들이 보통 이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미리 변경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고, 신고해야 될 서류가 있다면 서류 제출하고,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하면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다만 계획서에 있는 내용들이 바뀐다고 하면 다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병행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변경되는 명단이 있다 그러면 변경된 명단도 제출하셔야 되고,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노사협의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노사협의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위임장 이런 것들은 뭐 이미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업과 관련된 일단 계획 단계에서의 서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 신청할 때 이제 샘플을 한번 볼게요. 지원금 신청할 때 샘플. 그 3번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그 부분입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이 부분이죠. 신청할 때 지금 방금 하던 계획이고 이제 앞으로 신청할 때.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제출을 하고 한 달 정도 휴직이든 휴업이든 시키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지원금을 신청해야 되겠죠. 지원금을 신청하는 양식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양식은 32호 서식이고요. 이 내용을 아까 뒤에랑 동일해서 일단 지나가고요. 이건 실제 우리가 고용유지했다라는 내용, 처음에 계획서 내용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내용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한 달 동안 휴직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통상임금을 얼마를 줬다,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우리 회사는 우선 지원 기업 대상이니까 3분의 2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다 우선 지원 기업 대상 회사 맞죠? 모르시는 회사 계세요 혹시? 네. 여행업은 200인인가 300인 미만이면 다 이제 우선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웬만큼 대기업이 아닌 이상은 다 우선 지원 기업 대상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용유지 기간 중에 1억 원의 통상임금을 줬다. 그러면 이제 3분의 2니까 뭐 예를 들어 6,600만 원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회사 계좌번호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신청 명세에서도 이제 꼼꼼히 가야 되는데 이것도 별지 기재라고 해서 뒤에 다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부문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 내고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고용유지 계획 기간 중에 임금 나간 내용 있죠? 임금 대장 사본항부, 그다음에 당연히 한 달 동안의 그 출근부, 그리고 지원금 신청 명세서, 휴업 실시자 현황, 실시자 명부, 휴업 관리 실태, 뭐 굉장히 많아요. 신청할 때도 이렇게 돈을 신청할 때도 이렇게 많습니다. 계획할 때도 많고. 하나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임금 대장 이거는 회사에 임금 대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대신에 그 휴업 가신 분들은 다른 명목으로 나가셔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의 임금 대장에 그 임금의 구성 항목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을 하는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오만을 하시겠죠. 그래서 안 가는 분도 있고 갔던 분도 계시니까 섞여 계시니까 그 섞여 있는 임금 대장 1개월치를 줘야 되는데 그 항목은 휴업수당 또는 휴직수당 이렇게 하나 만드시라는 거죠. 그 항목 만드셔서 거기에 그 금액을 다 지급 표시를 해주시고 그 합계가 아까 말한 그 신청서 내에 여기에 금액과 일치를 해야겠죠, 그죠? 여기에 금액과 우리가 임금 대장상의 휴직 또는 휴업수당과 이 금액하고 일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대장은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원금 신청 명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번 달에 100시간을 계획했고 100시간을 실제로 단축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 중에 통상임금인 40만 원을 지급을 했다. 지원 금액은 26만 6천 원이다.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거는 상한선을 유의하셔야겠죠. 그 상한선이 하루에 6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만 6천 원인데 이분은 지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일 거예요. 10만 원 아니네요. 시간당 만 원이네요. 시간당 만 원이니까 일당이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이고 3분의 2니까 이제 상한선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한선이 대략 월 420만 원 근로자부터는 상한선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걸리는 것만 유의를 하셔서 여기 지원 신청서 시행청 금액을 적성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임금 대장상의
아까 휴업 또는 휴직 수당 급여를 여기다 사람별로, 인별로 적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휴업 실시 현황인데, 요것도 이제 편의상 휴직, 그러니까 아예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고 날짜를 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150명인 사업장인 거죠. 연일수로 하면 그날에 근무했던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4월 2일 날 근무한 직원이, 우리 회사가 총 직원이 150명이다. 그러면 연일수는 15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축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50명이다. 그럼 50명이고. 자, 그래서 실제로 50명이 50일을 쉬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월별로 쭉 가다가, 뭐 근무하는 날도 있었겠죠. 그래서 근무한 날, 이런 날은 이제 비우는 거고요. 이런 날, 예를 들어서 이런 날은 근무를 한 거예요. 고용유지 조치를 안 한 거죠. 그리고 미리 물론 계획서하고 일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내용도, 이 내용 다 계획서하고, 우리가 월 초에 냈던 계획서하고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게 또 또 부정부급이 뭐니 또 이렇게 또 다툼의 여지가 생겨버리니까 이 데이터 자체가 우리 계획서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휴업 실시자 명부, 이거 참 계속 중원부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건 주민번호하고 휴업 일자하고 이런 좀 명부를 달라는 거죠. 휴업 일수, 지급 금액, 이 지급 산정은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에 대한 산정 그 기준도 여기서 간단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임금을 주기로 했고, 김갑돌이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을 주기로 했고, 뭐 예를 들어 이분의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다. 근데 150만 원인데 열흘을 쉬었으니까 휴업수당으로는 열흘치인 50만 원이 지급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계획서 제출했을 때 그 서류랑 거의 동일한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고, 이 결과물 자체도 우리가 계획서 낼 때하고 일치가 돼야겠죠. 그죠? 이 내용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쉬었던 일정, 근무했던 일정 이런 거 다 기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참 다 매칭이 돼야 돼요. 계획서 낼 때 요 계획서하고 갔다 오고 나서 한 달 후에 출근 결과하고, 마지막으로 뭐가 또 일치해야 됩니까? 출근부. 네, 출근부까지 일치해야겠죠. 네. 그걸 다 꼼꼼히 다 크로스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 지급 증빙자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입금증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금증 근로자들별로 입금했던 내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첨부적으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째가 우리가 고용유지 기간 중에 고용 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굴 해고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우리가 4월 달에 휴업 고용유지 조치를 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 3월 달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혹시 이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전월에 비해서 이렇게 줄은 사항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소명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뭐냐면 해고가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 거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직 확인서라든지 상실 신고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숫자가 똑같아야겠죠. 전월하고 이번 달하고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자발적인 사직이 없으면요. 매출액 대비 요거는 우리가 계획서 처음에 낼 때 내용을 그대로 내시면 될 것 같고, 한 달이 지났으니까 또 한 달치에 대한 실적을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장 근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연장 근로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연장 근로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장 근로를 이 기간 중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원금은 이렇게 이제 지원금 신청은 이제 이런 서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안 한 게 휴직을 안 해봤죠? 휴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첨부자료 2번 별지지 38호 서식입니다. 이거는 휴직과 관련된
이 휴업계획 신고서고요. 휴직계획 신고서, 이것도 아까 말한 우리 휴업계획 신고서랑 되게 비슷한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휴직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첨부 서류가 약간씩 좀 다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휴업 관련된 계획 신고서와 요거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예. 비슷하다고 해서 혼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첨부 서류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업장 정보, 그다음에 얼마를 줄 것인지 70%냐 100%냐, 그다음에 그 기간, 그리고 대상자는 몇 명이냐, 우리가 50명 중에 25명은 휴직을 시키겠다 한 달 동안,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별지기지 하시고, 청구문서 여기 보면 똑같이 비슷해요. 매출액 관련된 서류, 노사협이 했던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청구문서는 이렇게 12가지가 됩니다. 고용조치 대상자마다 취업규칙도 비슷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 휴업했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 안에서 약간 디테일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씩 볼게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이 양식은 제가 드린 대로 이 양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락처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연락처를 넣으시면 되고, 휴직은 그래서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를 줘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요건 제가 그냥 예시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이하도 상관없다. 예. 그 이하도 상관없다. 아무튼 지급한 만큼 3분의 2의 지원금을 받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취업규칙 내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비슷한 자료죠. 이거 봤던 자료죠. 매출액 비교표. 제가 다 적어놨지만 편의상 이 정도를 적어도 고용센터에서 아마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전월 이번 달 직전월 4월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요게 나오겠죠. 요거와 요게.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33%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거 정도만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 자료, 매출장, 보통 매출장 또는 세금계산학교표 이런 거 내시면 되고요. 원본 대절표 하시고요. 노사협의와 관련 서류 비슷합니다. 그 휴업 계획서 낼 때 내용 비슷한데 내용은 이제 휴직이니까 휴직의 내용만 이제 유심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위임장 똑같죠? 첨부 5번 위임장 비슷하고요. 첫 번째,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이것도 휴직은 아까 우리 휴업하고 양식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동일히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센터별로 양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대동소이하긴 합니다. 이 양식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목차에 맞게 우리 회사의 정보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휴업하고 약간 다른 게 이제 복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가라고 할 게 아니고 언젠가 돌아오라고 회사가 명령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반드시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복직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려고 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복직 명령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일곱 번째 첨부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명단. 이것도 8페이지는 3개월분 임금대장, 그 다음에 출퇴근부 이런 것도 내셔야 되고요. 출퇴근부에는 당연히 이건 휴직이니까 휴직 간 사람들은 휴직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휴직 동의서. 이 휴직 동의서를 왜 받느냐면 원래는 이제 휴직이라는 게 명령 휴직으로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근로자랑 합의해서 휴직을 보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휴직 동의서를 제가 간단히 샘플로 만들어 봤지만 몇 개월 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그 기간 중에 임금은 얼마를 주겠다. 이 두 가지를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임금은 서로 합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통상임금의 100%를 줘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간과 그 수당을 얼마를 줄 거냐, 100%냐, 50%냐, 그리고 복귀 예정일, 복직 예정일이 며칠이냐, 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동의를 근로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서명을 받아서 요걸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 11번째 저기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휴직을 했느냐, 요거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참 사실 조금 모순되죠. 이미 동의를 해버렸는데 뭘 또 명령하는 서류를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휴직 명령서라고 해서 또 간단하게 이게 보면 인사발령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 회사 내부에서 쓰시는 인사발령지를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 없으시면 요요 양식으로 해가지고 휴직 명령서 이래가지고 인사발령지처럼 사업장에 공지하는 용인데 요것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회사 조직도와 약도. 이 부분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 조직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의 조직도, 그거와 회사 사무실 위치 이런 거 정도 아마 이제 현장 방문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경 신고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휴직 지원금 신청할 때 서류를 보겠습니다. 청구문서 4번 별지 제34호 서식입니다. 이게 이제 지원금 신청할 때, 휴직 가고 나서 한 달 후에 지원금 신청할 때 서류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신청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이 50명 중에 25명이라고 예시를 했으니까 여기 이제 25명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휴직. 여기는 이제 50명이 되겠죠. 50명이고, 휴직 근로자는 25명이다. 라고 돼야 되는 거고요. 계획대로 가야 되죠. 계획서하고 동의를 가져야 됩니다. 휴직자에게 지급한 총액, 임금 총액 이것도 이제 쓰시면 되고요. 지원율은 이제 보통 3분의 2니까 3분의 2로 표시하시면 되고, 신청액은 그 금액의 3분의 2인 금액을 여기다 기입을 하시거나 상한선을 고려한 그 금액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구문서는 다음과 같이 비슷한데 임금대장, 출근부, 수상 명세서, 일자별 휴직 관리 실태, 그다음에 지급증명자료, 입금 내역서,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 이것도 들어가는 복직명령서, 여기 이제 복직명령서가 들어갑니다. 임금대장 동일하고요, 출근부 동일하고요. 그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 지급 명세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별 휴직 관리 실태, 요것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서에 제출한 내용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한 달 후에. 5번 입금증, 그 다음에 첨부 6은 이거 매출액 대비 기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휴업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복직명령서. 자, 회사가 반드시 복직명령서를 내야겠죠. 아니면 계획서를 계획을 다시 해서 추가로 휴직을 가면 또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복직명령서를 내시고 다시 계획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변경 계획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급휴직 지원 대상자 확인서, 요거는 이제 양식이 지금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해진 양식이 지금 없어요. 센터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요거 하시면 거기에 맞는 양식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본인들한테 급여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좀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제가 정리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아주 내용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실제로 하시게 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제가 여기에 맞게 기입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해봤으니까 회사에 돌아가시더라도 이 양식들을 좀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고용센터 관할별로 기업 지원과의 담당자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원 그 센터마다 조금 다르고 담당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약간 이 지원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자기가 이제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 수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전화를 해서 미리미리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요즘에는 전화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많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가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가능하면 한번 방문을 해서 이렇게 딱 준비해 왔는데 문제가 없겠느냐라든가 이렇게 좀 미팅을 하시면 좀 더 성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혹시 지금 진행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이거 잠깐 질의 좀 받겠습니다. 지금 상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급여가 43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에 대해서 휴업을 보내고 나서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43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네. 회사에서는 430만 원을 주고 지원금을 198만 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430만 원이 평균 임금이고 여기에 70%가 대략 한 300만 원 좀 나올 거예요. 제가 70%를 한 다음에 3분의 2를 해서 430만 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430은 평균 임금이네요. 통상 임금이 아니고 통상 평균 임금,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뭐 상여를 받았던, 연장 수당을 받았던, 연차 수당 이런 거 1년치와 3개월분 임금을 평균한 급여가 430이다. 그런데 이게 7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평균 임금의 70%가 대략 한 300 얼마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300을 회사는 이제 지급을 하겠죠. 휴업 기간 중에. 그리고 지원금을 198만 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균 임금인데 아마 통상임금으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평균 임금이 500이다, 600이다 해도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198만 원이다. 그 이상 주는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상한이 걸릴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법은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주든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주든 뭐 그 이상 주는 거는 탑실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원금도 뭐 많이 줘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일단 3분의 2까지만 지원하고 상한은 1당 6만 6천 원까지 지원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예. 아까 고용조정만 아니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용조정이라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고용조정은 대부분 해고입니다. 해고.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 뭐 정리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분들은 계약직은 계약을 만약에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고용조정이 아니에요. 자동 종료니까. 네, 자동 종료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